안녕하세요. 서울시 치킨 전문점의 2분기 매출 상승 여부 예측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1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문희준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EDA, 모델 소개, 결과 분석, 제안 및 발전 방향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소개입니다. 치킨은 우리나라에서 국민 야식이라고 불릴 만큼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국민 야식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치킨 전문점의 총 개수는 2019년 12월 33,928개에서 2020년 12월 31,687개로 감소하였고, 치킨 전문점의 총 매출액은 2019년 12월 3,146억 원에서 2020년 12월 1,954억 원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치킨 업계가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연 매출액 평균은 2019년 2억 3,500만 원에서 2020년 2억 8,500만 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매출 감소를 겪는 동네 치킨 전문점과는 달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을 많이 찾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동네 치킨 전문점은 정보의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을 이길 수 없고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킨 전문점의 수익과 관련된 분석을 제공함을 통해서 이런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보를 상권 분석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상권이 경쟁력 있는 상권인지를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치킨의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시기는 2분기인데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요인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상권이 2분기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지 여부가 상권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 조는 1분기 대비 2분기의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는지를 예측하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이 성공적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점포 운영자들의 영업 유지에 관한 의사결정, 신규 점포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자영업자들의 의사결정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관리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이는 닭고기의 공급과 관련해서도 유용한 정보일 수 있는데요. 치킨집에서 사용되는 닭은 부화 후 40일 만에 상품화가 가능하여 매우 짧은 상품화 가능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 생산량은 공급이 과잉 및 과소가 단기간에 반복되면서 육계 가격의 큰 변동성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1분기 대비 2분기의 매출 변화를 예상하는 것은 치킨 전문점 운영에 있어 불안정한 공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가 진행한 상권 분석은 기존의 상권 분석 모형과 뚜렷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허프의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과 ESRI 모형이 있습니다.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은 특정 점포의 선호도가 점포의 규모에 비례하고 고객과 점포 사이의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가정하에서 상권 내의 특정 점포 매출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ESRI 모형은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정성적, 정량적 요소들을 설명 변수로 한 리니어 리그레션 모형입니다. 이 두 분석은 점포 단위의 분석에 용이하며 이는 어떤 상권에서 장사를 할지 혹은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상권이 경쟁력 있는 상권인지를 알고자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저희 조의 분석은 상권 단위의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상권 분석 모형들과 차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상권 단위의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업종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권을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고 반응 변수 y를 총 매출액으로 두는 매출액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신뢰하기 힘들 정도로 큰 아웃라이어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따라서
우선 가장 대중적이라고 판단되는 음식인 치킨에 한정하여 상권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권 정보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총 매출액 자체가 아닌 분기별로 총 매출액이 변하는 증가 감소를 예측하고 선행 연구와 다르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아웃라이어를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에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고, 그 중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추정 매출, 상권 영역, 생활인구, 직장인구, 서울 구 정보, 인근 아파트 등의 정보를 활용해서 총 4,751개의 로와 78개의 컬럼을 가진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설명 변수를 두 가지로 분류해보자면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간대별, 요일별,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매출 비율과 주문 건수, 그리고 연령대, 성별에 따른 인근 지역 생활 인구수나 직장 인구수, 주변 아파트 수 등의 인구사회적 변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모두 음수값을 가질 수 없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매트릭스에서 음수가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의 행을 모두 드랍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해당 상권의 점포수가 0인 경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상권의 점포수가 0인 행도 모두 드랍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데이터 출처에서는 매출액과 주문 건수가 상권별로 집계된 총 매출액과 총 건수로 주어지는데 이를 점포수로 나누어 해당 상권의 점포별 평균적인 값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인구나 아파트 정보 등에서 NA 값이 있는 부분은 해당 상권이 속한 구별 미디안 값으로 보관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총 매출액을 점포수로 나눠서 상권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분기의 점포당 평균 총 매출액이 6만 원이 나오는 등 배경 지식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낮은 값들이 있어서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별로 하위 10%의 값으로 보관하는 윈저라이징을 통해서 아웃라이어를 보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처리 완료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 상권별 점포당 평균 총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디렉션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의 값을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상권 분석 선행 연구들에서도 상권의 평균 매출액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려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상권 분석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또 다른 관심사였던 코로나 발생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주기 위해서 코비드 변수를 추가하여 2020년 이전에는 0, 2020년과 2021년에는 1의 값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EDA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데이터는 점포당 평균 분기 매출액을 전처리하기 전의 데이터인데요. 전처리 전 점포별 1분기 평균 총 매출액이 6만 원인 경우도 있었고 분기당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데이터들이 35개나 존재했기 때문에 전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윈저라이징을 통해 전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처리 후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트 스큐드된 분포는 앞 슬라이드의 결과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전처리를 했음에도 분기당 수입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있는데 이 값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1분기와 2분기의 값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매출 상승 여부를 예측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매출 상승 여부 변수를 보시면 2분기에 매출이 상승하는 경우는 3,332개, 하락하는 경우는 1,349개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치킨집의 매출이 일반적으로 2분기에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모델 선정에 있어서 단순히 애큐러시만 사용할 경우 하락을 예측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승만을 잘 판단하는 모델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 하락을 맞게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웨이트를 줄 수 있는 스코어를 사용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 변수와 관련해서는 모든 구에서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도 1분기 대비 2분기의 매출이 상승하는 비율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생 전과 발생 후 모두 약 70%의 경우에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평균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이 상승하는 패턴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의 매출이
총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변수로 두고 플롯을 그린 것인데요. 초록색이 매출 상승을 나타내는 것이고 빨간색이 매출 하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각선의 덴시티 플롯 중 가장 오른쪽 하단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17시에서 21시 그리고 21시에서 24시의 매출 비율의 그래프가 매출 상승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왼쪽 아래에 삼각형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프들은 둘 이상의 시간대별 매출 비율을 동시에 고려한 것인데요. 이 경우 빨간색 점들이 특정 구역에 모여 있는 것을 통해서 매출 상승 여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의 그래프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것인데요. 21시에서 24시의 매출 비율이 약 40%일 때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빨간색 점들이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17시와 21시의 매출 비율, 그리고 21시와 24시 매출 비율을 동시에 고려한 것인데 이 두 변수 사이의 인터랙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일별 매출 비율에 대해서도 앞의 시간대별 매출과 비슷하게 그래프를 확인해 봤습니다.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의 주중 매출 비율과 일요일 매출 비율의 경우 매출이 상승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래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주중 매출 비율이 약 70%일 때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매출 하락인 경우가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성 매출 비율과 21시에서 24시 매출 비율을 동시에 고려한 것인데요. 여성 매출 비율과 같이 변수 단독의 마지너럴한 효과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예측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경우에 특정 구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이 예측 정확도 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간단하게 판단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입니다. 저희 분석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실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분석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레귤러라이즈드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트리 기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모델을 평가하는 척도를 마이너스 FPR 더하기 2 곱하기 accuracy로 정했는데요. 저희의 모델은 예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accuracy가 모델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자영업의 특성상 실제 매출이 감소했는데 매출이 상승했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재료의 잉여나 사업 유지 손실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false positive rate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한 스코어를 만들었고 ten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서 파라미터 셀렉션 및 모델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한 후 선택된 모델에서 스코어를 최대화하는 스레시홀드를 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accuracy는 up을 up으로 예측하고 down을 down으로 예측하는, 그러니까 예측값과 실제값이 일치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고 FPR은 실제 다운인 것 중에 up으로 예측된 것의 비율로서 마이너스 FPR을 증가시키는 것은 다운인 것을 up으로 예측하는 비율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저희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제 자료에서 up과 down의 비율을 고려해서 R을 2로 두고 분석을 진행했고 최적 모델과 해당 모델에서 선택된 변수들이 R 값에 센시티브한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이제 모델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랙션을 고려하지 않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결과입니다. 포워드 셀렉션을 이용해서 변수 선택을 진행했을 때에는 스코어 0.7929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백워드 엘리미네이션으로 변수 선택을 진행했을 경우 스레시홀드 0.71에서 스코어 0.7818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지만 포워드 셀렉션보다 조금 더 낮은 값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레귤러라이즈드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저희는 라쏘와 리찌를 사용하였고 이 경우에도 인터랙션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쏘의 경우 스코어 0.8497이 나왔고 리찌의 경우 0.8490으로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분석들에서 라쏘는 총 28개의 변수를 골라주었고 포워드 셀렉션은 11개, 백워드 엘리미네이션은 12개를 골라주었습니다. 볼드 처리되어 있는 변수들은 2 이상의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선택된 변수들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리 기반 방법입니다.
우선 심플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의 경우 스코어는 0.8238을 얻을 수 있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14개의 터미널 노드를 갖는 트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리 기반 앙상블 방법인 랜덤 포레스트와 부스팅의 결과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스코어 0.9674로 높게 나왔고 부스팅은 0.9109로 앞의 결과들보다는 높은 값이지만 랜덤 포레스트보다는 낮았습니다. 또한 참고로 서포트 벡터 머신도 분석을 진행했는데 성능이 매우 좋지 않아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EDA에서 변수 간의 인터랙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위해서 2차까지의 인터랙션 텀을 추가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진행했습니다. 포워드 셀렉션으로 변수 선택을 한 경우에는 0.9109가 나왔고 라스토로 변수 선택을 한 경우 0.8588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분석의 결과를 하나의 표로 요약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스코어를 주는 것은 랜덤 포레스트였고 0.9674의 스코어 값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스팅과 인터랙션 텀을 포함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0.9109로 동일한 값을 주었습니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판단해서 최종 모델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최종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에서 important variable 10개를 뽑은 것입니다. accuracy와 Gini 사이에서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분기당 매출 건수와 분기당 평균 매출액이 가장 중요한 두 변수로 선택됐습니다. 볼드 처리된 변수들은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변수들입니다. 분기당 평균 매출액, 매출 건수, 21시와 24시 사이의 매출 비율, 50대 매출의 건수, 주말 매출 건수가 있었습니다. 선택된 변수들을 보시면 분기당 매출 평균액이나 매출 건수 등 보편적으로 매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이 선택된 경우가 많았고 그 중에서 특정 시간대나 특정 요일의 매출 비율 변수를 생각해보면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 매출이 전체 매출의 몇 %를 차지하는지는 해당 상권에 속한 점포들의 영업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통해 이러한 변수들이 매출 상승 여부 예측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 스레시홀드가 0.7로 선정되었을 때 accuracy는 0.6167, FPR은 0.2661, 프리시전은 0.8337,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코어는 0.9674를 가졌습니다. 또한 오른쪽을 보시면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피트니스를 확인한 결과인데 0.962의 스코어 값, 0.6220의 accuracy, 0.2819의 FPR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최종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 모형은 M은 8이고 엔트리는 500으로 적합된 모델이고 스코어에서 accuracy 앞에 곱해주는 R값에 대한 sensitivity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에도 모두 이 모델이 선택되었고 FPR이나 accuracy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실제로 저희가 구한 모형을 사용해서 예측하는 것을 간단하게 디스플레이한 것입니다. 저희가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2022년의 데이터에 해당 모형을 실제로 사용한 것이고 이와 같이 10대 생활인구수, 주중 매출 비율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2분기 매출의 상승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연 및 발전 방향입니다. 우선 저희가 최종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0.97과 0.91이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점수라고 단순하게 비교를 했는데 부스트랩을 이용해서 스코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다 개인적인 정보, 이를테면 카드사의 고객 데이터 등을 설명 변수로 추가한다면 분석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향후에 상용화하고자 한다면 더욱 단순하고 해석 가능한 모델의 구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